그 차 위험해요. 민호의 외침이 새벽의 지하 주차장을 찢었다. 서울 강남 노바테크 코리아 본사 지하 3층. 형광등 불빛 아래 검은 청소 카트를 끌던 이정은의 손이 멈췄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12살 소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회장 전용 제네시스 G90 전기차를 가리켰다. 배선이 바뀌었어요. 저건 원래 있던 구조가 아니에요. 야, 청소부 아들이 또 난리네. 보안팀장 최태수가 얼굴을 찌푸리며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B3층 이상 발생. 민원 처리하러 내려와. 민호는 어머니의 야간 근무에 매일 따라왔다. 학교 방학이라 맡길 곳이 없었다. 낡은 배낭에는 버려진 회로 기판, 깨진 스마트폰, 헐거운 전선들이 들어있었다. 그게 그의 세상이자 놀이터였다. 고물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고 작은 LED 하나가 켜질 때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말했다. 민호야, 제발 조용히 해. 여기선 보이지 않는 게 안전이야. 최태수는 전직 경찰이었다. 그의 눈에 민호는 불쾌한 존재였다. 왜 어린 놈이 회사 보안 구역에서 설치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민호의 배낭을 빼앗아 들쑤시며 비웃었다. 이게 뭐야, 감시 장비야? 청소부 아들이 첩보놀이 하냐? 주변 경비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좋아해도 선은 지켜야지. 여긴 내들 동네가 아니야.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어제 찍은 차량 하부 사진이 선명했다. 어제랑 다르잖아요. 여기 배선이 새로 연결됐어요. 너 이 차 몰래 찍은 거야? 최태수가 소리쳤다. 불법 촬영이야. 이건 회사 보안 위반이라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주차장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노바테크 코리아 대표이사 박도현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박도현의 차분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라앉혔다. 최태수가 급히 자세를 고쳤다. 대표님, 이 청소부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도현은 민호를 바라봤다. 소년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뭘 봤다는 거지, 학생? 민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회장님 차에 이상한 송신기가 연결돼 있어요. 이건 단순한 배선이 아니라 외부 신호를 주고받는 장치예요. 박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차량 뒤편을 가리켰다. 이 부분 순정 부품 아니에요. 송신용 안테나가 추가돼 있고 회로가 군용 규격이에요. 박도현이 무릎을 꿇고 들여다봤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보안팀장. 예, 대표님. 폭발물 처리반 바로 불러. 주변이 얼어붙었다. 이정은은 손을 떨며 민호를 끌어안았다. 민호야, 그만해. 제발. 엄마, 지금 말 안 하면 사람들 다 죽어요. 형광등이 깜빡였다. 지하 주차장의 정적 속에서 12살 소년의 목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민호가 처음 어머니를 따라 노바테크에 온 날은 여름방학 첫날이었다. 엄마, 나 혼자 집에 있어도 돼. 안 돼. 내가 뭘 만지고 다닐지 모르니까. 이정은은 웃으며 말했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혼자 두는 게 두려웠다. 전기세를 아끼려 에어컨을 끄고 나가는 게 걱정이었다. 혼자 끼니를 챙겨 먹을지 불안했다. 그래서 민호는 배낭을 챙겼다. 전선 몇 가닥, 낡은 멀티미터, 고장난 스마트폰 2대. 유튜브에서 본 회로도를 출력한 종이 몇 장. 지하 3층 주차장 구석,
청소 도구 앞 옆이 민호의 자리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그는 조용히 세상을 분해했다. 휴대폰 기판에서 칩을 떼어내고 전원을 연결하고 LED 하나가 켜지면 미소 지었다. 민호야, 쉬엄쉬엄 해. 어머니가 물통을 건네며 말했다. 괜찮아요. 재미있어. 재미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호는 말하지 않았다. 이게 재미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걸, 이해하고 싶다는 갈망이라는 걸,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신호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모든 걸 알고 싶다는 욕구였다는 걸. 밤 11시 주차장은 텅 비었다. 청소가 끝난 후 이정은은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다. 많이 먹어. 엄마도요. 나는 배불러. 낮에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민호는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정은의 손은 거칠었다. 화학세제에 트고 갈라진 손. 하루 8시간 걸레를 쥐고 무릎을 꿇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손. 하지만 그 손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다. 민호야, 너 혹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하니? 엄마 직업 때문에. 아니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정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래, 우리 아들 참 의젓하네. 그날 밤 민호는 차량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제네시스, BMW, 벤츠. 모두 최신형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였다. 민호는 하부 구조를 사진으로 찍었다. 배터리 배치, 냉각 시스템, 전선 연결 방식. 뭐하니? 경비원 한 명이 다가왔다. 공부요. 공부? 여기서? 네. 전기차 구조 배우는 거예요. 경비원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 참 특이하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주차장의 모든 차량을 외웠다. 어느 차가 어느 자리에 서고 누가 몇 시에 출근하고 어떤 차의 배터리 소리가 미묘하게 다른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호는 알아차렸다. 회장 전용 G90 전기차의 하부 배선이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 없던 검은 박스, 추가된 안테나, 순정 부품이 아닌 군용 규격의 커넥터. 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이건 이상해. 그는 사진을 찍었다. 비교했다. 확신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가 외쳤다. 그 차 함정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아니, 듣고도 믿지 않았다. 청소부의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그저 소음이었다. 민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세상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같은 진실도 다르게 들린다는 것을. 손 놔. 최태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는 민호의 배낭끈을 잡아챘다. 이거 다 뭐야? 설마 도청 장비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고장난 거 주워서. 주웠어? 회사 물건 훔친 거 아니고. 최태수는 배낭을 뒤집었다. 회로 기판, 전선 뭉치, 낡은 스마트폰 2대가 바닥에 쏟아졌다. 봐, 이거. 회사 로고 박힌 USB 케이블이잖아. 그건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쓰레기통? 그게 내 허락받고 가져갈 물건이야? 주변 경비원 셋이 빙 둘러섰다.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이 아니라 경멸이었다. 애가 버릇이 없네. 엄마는 뭐하고? 청소 일 배우러 왔으면 얌전히 있어야지. 이정은이 급히 달려왔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라 관리를 못한 거지. 최태수가 비웃었다.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문제야. 애를 데리고 출입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보안이 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이정은은 고개를 숙였다. 무릎이 꺾이는 것처럼 허리가 90도로 굽혀졌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엄마, 왜 사과해요?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민호야, 제발. 이정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용히 해. 응. 최태수는 민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 몇 살이야? 12살이요. 12살이면 분별력은 있겠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긴 노바테크 코리아 본사야. 한국에서 손꼽히는 방위산업체지. 국방부 계약건도 수두룩하고 기밀도 엄청 많아. 최태수는 민호의 어깨를 짚으며 낮게 속삭였다. 그런데 청소부 아들이 여기서 전자기기 가지고 놀고 차 밑을 기어다니고 사진을 찍어. 이게 정상으로 보여? 저는 그냥은 없어. 보안 위반은 보안 위반이야. 최태수는 배낭을 들어 올리며 경비원에게 말했다. 이거 압수. 보안팀 사무실로 가져가. 안 돼요. 민호가 소리쳤다. 그 안에 제 물건 다 들어있어요. 돌려주세요. 물건? 쓰레기 더미 아니었어? 경비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민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정은이 최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팀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애가 어려서 그래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일어나세요, 이사장님. 최태수는 비아냥거렸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보안 사항이라고. 그때 멀리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딸각딸각. 경쾌하면서도 단호한 걸음걸이.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정재훈 대리였다. 보안팀 소속이지만 최태수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팀장님, 뭐 하세요? 정대리. 이 애가 보안 위반 소지가 있어서. 보안 위반이요? 증거 있습니까? 정재훈은 차분하게 물었다. 증거? 이게 증거지. 회사 케이블 훔치고 차량 사진 찍고. 케이블은 폐기 예정 물품이고 사진은 개인 학습 목적 아닙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아는데? 정재훈은 민호를 바라봤다. 학생, 내가 찍은 사진 보여줄 수 있어?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차량 하부 구조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정재훈이 사진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배터리 냉각 시스템, 고전압 배선, 인버터 구조 이거 공부한 거 맞네. 대리, 지금 이해 편 들어주는 거야? 최태수가 얼굴을 붉혔다. 편 드는 게 아니라 사실 확인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위반 사항 아니에요. 야, 정재훈. 팀장님. 정재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보안팀이 지켜야 하는 건 회사 자산과 인명이지 누군가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최태수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 그럼 대리가 책임져.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너한테 물을 거야. 그는 배낭을 민호에게 던졌다. 다음엔 없다. 알아들었어? 민호는 배낭을 껴안고 고개를 숙였다. 최태수가 떠나고 경비원들이 흩어지고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정재훈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네. 너 이름이 뭐야? 김민호요. 민호야, 혹시 정말로 저 차에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해? 민호는 정재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확신해요. 왜? 배선 구조가 달라요. 원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연결되는데 지금은 외부 신호 수신용 모듈이 추가돼 있어요. 정재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외부 신호? 네. 원격으로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예요. 정재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정말요? 그런데 민호야, 한 가지만 약속해 줘. 뭔데요? 앞으로는 혼자 움직이지 마. 위험할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재훈이 떠나고 이정은은 아들을 꼭 껴안았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괜찮지 않아. 엄마는 내가 이런 취급받는 게 너무 싫어. 민호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 저 괜찮아요. 진짜로. 하지만 민호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깊이 박혔다. 내 말은 아무도 안 듣는구나. 보이지 않는 경계선. 청소부의 아들과 회사 직원 사이에 놓인 넘을 수 없는 선. 민호는 그 선을 느꼈다. 그리고 그 선이 얼마나 두꺼운지도.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민호는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다. 원룸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민호야, 오늘은 집에 있어. 이정은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다. 엄마, 저 괜찮아요. 어제 일 때문에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혼자 두면 더 걱정돼요. 같이 가요. 이정은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알았어. 대신 오늘은 정말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다. 지하 3층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그 차를 찾았다. 제네시스 G90. 회장 전용 차량.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제 정재훈 대리가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혹시 나만 이상하게 본 걸까? 민호는 배낭에서 자작 주파수 스캐너를 꺼냈다. 고장난 휴대폰 2대와 와이파이 모듈을 조합해 만든 간이 장비였다. 화면의 숫자들이 깜빡였다. 433mHz. 신호감지. 민호의 손이 떨렸다. 진짜야. 신호가 잡혀. 그는 조심스럽게 차량에 다가갔다. 하부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최태수였다. 너 또 여기서 뭐해? 민호는 황급히 스캐너를 숨겼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차 밑에 기어 들어가려고 했잖아. 최태수가 성큼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험악했다. 어제 정 대리한테 한 소리 들어서 기분 나쁜데 내가 또 나타나니까 딱 좋네. 저는 정말. 닥쳐. 너 같은 애들이 문제야. 경고해도 안 듣고 자기 주제를 몰라. 최태수는 민호의 팔을 움켜쥐었다. 오늘은 진짜 가만 안 둬. 경찰 부를 거야. 불법 침입으로. 저는 엄마 따라온 것뿐이에요. 따라왔으면 얌전히 있어야지. 왜 남의 차를 기웃거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박도현 대표였다. 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 것이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커피 한 잔. 최 팀장, 아침부터 무슨 일입니까? 최태수는 재빨리 자세를 고쳤다. 대표님, 이 아이가 또. 박도현은 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에 가까웠다. 학생, 어제 그 이야기 기억나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다시 확인했어요. 확인했다고? 민호는 배낭에서 스캐너를 꺼냈다. 낡고 투박한 장비였지만 화면에는 명확한 숫자가 떠 있었다. 433mHz 신호가 계속 잡혀요. 이건 원격 제어용 주파수예요. 군용이나 산업용에서 쓰는 거요. 박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대표님, EMR 믿으시는 겁니까? 최태수가 비웃었다. 어제도 똑같은 소리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다고. 박도현이 차갑게 물었다.
그럼 왜 확인도 안 했습니까? 그건 최 팀장, 내가 어제 뭐라고 했죠? 박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학생이 지적한 사항을 전문가에게 확인시키라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최태수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하세요. 아직 못했습니다. 왜 못했죠? 그게 바빠서. 바빠서? 박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최 팀장, 이게 회장님 차라는 거 알죠? 오늘 오전 9시에 청와대 안보회의 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최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박도현은 민호에게 다가왔다. 학생, 그 장비로 뭘 더 알 수 있나요? 신호의 세기와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호가 언제 활성화되는지도요. 지금 활성화돼 있습니까? 민호는 화면을 확인했다. 네. 약한 신호지만 계속 송신되고 있어요. 박도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보안실장님? 저 박도현입니다. 지금 즉시 B3 주차장으로 내려와 주십시오. 회장님 차량 긴급 점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박도현은 최태수를 바라봤다. 최 팀장, 당신은 지금부터 대기 발령입니다. 대표님,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제 명령을 무시했고 오늘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박도현은 민호에게 물었다. 학생 이름이 뭐죠? 김민호요. 민호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민호는 어리둥절했다. 아직 확인도 안 했는데요. 확인은 전문가들이 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 순간 민호는 느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을. 10분 후 보안실장과 기술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차량 하부를 정밀 스캔했다. 대표님, 보안실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폭발물 의심 물체 발견했습니다. 주차장이 얼어붙었다. 폭발물? 정확한 건 EOD 폭발물 처리반가 확인해야 하지만 원격 기폭 장치로 보입니다. 박도현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 씨, 당신이 옳았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말이 맞았구나.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진짜 폭탄이었다면 회장님은 죽을 뻔했던 거잖아. 박도현은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렸다. B3층 전체 인원 대피. 지금 당장. 사이렌이 울렸다. 사람들이 우르르 계단으로 달려갔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민호야. 이정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내가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저는 그냥. 아니야. 넌 사람들을 구한 거야.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전 7시 52분. 노바테크 코리아 본사는 전쟁터가 되었다. 경찰, 소방, 군 폭발물 처리반이 동시에 도착했다. 검은 방호복을 입은 EOD 대원들이 로봇 장비를 끌고 지하로 내려갔다. 민호와 이정은은 1층 로비에 격리되어 있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혼란을 바라봤다. 민호야, 무섭지? 아니요. 엄마는요? 엄마는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정은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때 박도현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다. 민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현은 옆 의자에 앉았다. 민호 씨가 만든 그 장비 정확도가 얼마나 됩니까?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파수 대역은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433mHz가 군용이라고 했죠? 네. 드론이나 원격 폭파 장치에서 많이 쓰는 주파수예요. 민간에서는 거의 안 써요. 박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 씨,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12살 아이가 폭탄을 발견했다는 게 저도 믿기 어려워요. 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박도연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호 씨 덕분에 회장님이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청와대 회의에 참석할 수십 명의 사람들도요. 정말 폭탄이에요? EOD 팀이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99% 확실하다고 봐요. 그 순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본부. 폭발물 확정. 반복합니다. 폭발물 확정. 박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종류는 C사 플라스틱 폭약 500지. 원격 기폭 장치 부착. 타이머는 확인 중. 타이머? 네. 이중 기폭 시스템입니다. 원격 신호와 타이머 둘 다 작동 중. 박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해체 가능합니까? 현재 평가 중입니다. 무전기가 끊겼다. 로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호는 조용히 물었다. 대표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박도현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추적할 수 있어요. 어디서 보내는지, 언제 활성화되는지. 위험해요. 이미 위험해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해요? 저는 이미 신호를 분석했고 구조를 알아요. 박도연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EOD 대장님, 여기 민간 전문가 한 분 계십니다. 신호 분석 가능하다는데 협조 가능하십니까? 민간 전문가요? 누구죠? 12살 학생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농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학생이 폭발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추적할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전문 영역입니다. 어린 학생을 위험해. 대장님. 박도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학생이 도울 수 있다면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 침묵 끝에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전거리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박도현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 씨, 정말 괜찮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정은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민호야. 너무 위험해. 엄마, 저 아니면 못해요. 그래도. 엄마. 민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데 안 하면 그게 더 무서워요. 이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야. 괜찮아요, 엄마. 저 조심할게요. 박도현은 무전기를 건네며 말했다. EOD 대장님, 학생 내려보냅니다. 알겠습니다. 방호복 준비하겠습니다. 민호는 배낭을 메고 일어섰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확고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이정은이 외쳤다. 민호야, 사랑해. 민호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엄마. 지하 3층. 민호는 방호복을 입은 EOD 대원들 사이에 섰다. 그들은 모두 민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다. 이 애가 그 학생입니까? 네. 정말 12살 맞아요? 네. EOD 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학생, 이름이 뭐죠? 김민호요. 민호 씨,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군용 폭발물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아요. 알겠죠? 네. 그럼 보여주세요. 당신이 말한 신호를. 민호는 스캐너를 켰다. 화면에 숫자가 떠올랐다. 433.92mHz. 신호 강도 -45 dBm. 이게 원격 신호예요.
지금 약하지만 계속 송신되고 있어요. 방향은? 민호는 스캐너를 천천히 돌렸다. 동쪽 아니 남동쪽이요. 대략 2km 반경. EOD 대장은 부하에게 지시했다. 좌표 입력. 군 통신팀의 역추적 요청. 알겠습니다. 민호는 차량을 바라봤다. 검은 제네시스 G90. 그 아래 숨겨진 폭탄. 저걸 어떻게 막지? 민호는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신호를 차단하면 돼. 대장님. 네. 신호를 차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EMP요. 전자기 펄스로 회로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EOD 대장의 눈이 커졌다. EMP? 그런 장비가 어디 있어요? 민호는 배낭을 열었다. 제가 만들 수 있어요. EMP를 만든다고? EOD 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전자기 펄스요. 강한 전자기장을 발생시켜서 회로를 태우는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군에서도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 저는 간이 버전을 만들 수 있어요. 민호는 배낭에서 부품들을 꺼냈다. 구리 전선 다발, 고압 콘덴서, 낡은 전원 어댑터, 그리고 손바닥만 한 회로 기판. 이걸로요? EOD 대원 한 명이 비웃었다. 장난감 아닙니까? 장난감 아니에요.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원리는 간단해요. 고압 전류를 코일에 흘려서 순간적으로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장이 주변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거고요. EOD 대장은 잠시 고민했다. 얼마나 강력한 펄스를 만들 수 있죠? 반경 3m 내의 전자기기를 태울 수 있어요. 휴대폰도 꺼지고 차량 전자 시스템도 멈춰요. 폭발물 기폭 장치도? 네. 회로가 타버리면 신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EOD 대장은 부하들을 돌아봤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현재로선 접근 해체가 가능하지만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근접 센서가 작동 중이라 1m 이내 접근 시 즉시 폭발합니다. 신호 차단은? 제밍 장비를 요청했지만 도착까지 최소 30분 걸립니다. EOD 대장은 한숨을 쉬었다. 30분 그 사이에 원격 기폭되면 끝이네요. 그는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 씨 성공 확률은?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한 번도 실전에서 써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왜죠? 민호는 폭탄이 설치된 차량을 바라봤다. 안 하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EOD 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본부. EOD 1. 비정규 해체 방안 시도 승인 요청합니다. 비정규 방안? 네. 민간인 협력으로 EMP 차단 시도하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박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승인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EOD 대장은 민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시작하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전원이 필요해요. 220V, 최소 20A. 주차장 전원 써도 됩니까? 네. 하지만 순간적으로 전력이 확 빠질 거예요. 주변 조명 다 꺼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전기팀. EOD 대원 한 명이 달려왔다. 배전반 연결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앉아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머릿속은 명확했다. 코일을 감고 콘덴서를 병렬 연결하고 방전 회로를 구성하고 구리 전선을 빙빙 감아 코일을 만들었다. 지름 30cm 100바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민호 씨,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0분이요. 빨리 하세요. 타이머 확인 결과 15분 남았습니다. 민호의 손이 더 빨라졌다.
전선을 연결하고 콘덴서를 납땜하고 회로 기판에 고정했다. 전원 연결 준비됐습니다. 잠깐만요. 민호는 마지막 전선을 조였다. 그리고 회로를 점검했다. 됐어요. 연결하세요. 전기팀 대원이 케이블을 민호의 장비에 연결했다. 콘덴서에서 윙- 하는 충전음이 들렸다. 충전 중입니다. 30초 소요. EOD 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전 인원 B3층에서 철수. 반복합니다. 전 인원 철수. 대원들이 계단으로 뛰어갔다. 민호 씨도 가세요.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작동시켜야 하니까. 위험합니다. 알아요. 민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책임져야죠. EOD 대장은 민호의 어깨를 잡았다. 학생,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럼 나도 남겠습니다. 대장님, 혼자 둘 수 없잖아요. 충전음이 멈췄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충전 완료. 민호는 장비를 들어 올렸다. 코일 중앙에 빨간 버튼이 달려 있었다. 이거 누르면 방전돼요. 3초 안에 모든 전류가 코일로 흐르면서 전자기 펄스가 발생해요. 성공하면 모든 전자기기가 꺼져요. 실패하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EOD 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해봅시다. 민호는 폭탄이 설치된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5m 거리. 여기서 하면 될까요? 충분합니다. 더 가까우면 위험해요. 민호는 장비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코일이 차량 방향을 향하도록 조정했다. 준비됐습니다. EOD 대장이 무전기를 들었다. 본부. EMP 발사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민호는 빨간 버튼에 손을 올렸다. 5.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4.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3. 엄마 생각이 났다. 2. 괜찮을 거야. 1. 민호는 버튼을 눌렀다. 순간. 번쩍. 푸른 섬광이 주차장을 가득 채웠다. 모든 형광등이 깜빡이고 차량 경보음이 일제히 울렸다. 그리고 정적. 모든 불이 꺼졌다. 민호의 장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타는 냄새가 났다. 됐어요? EOD 대장이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다. 폭발물 온도 확인 중. 5초의 침묵. 신호 끊겼습니다. 전자회로 무력화 확인.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휴. EOD 대장이 민호의 등을 두드렸다. 해냈어요, 민호 씨. 당신이 해냈어요. 무전기에서 박도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공입니까? 네, 대표님. 폭발물 무력화됐습니다. 환호성이 터졌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오전 8시 15분. 지하 3층 주차장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 비상 발전기가 가동된 것이다. EOD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폭발물에 접근했다. 민호는 10m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회로 완전 소손 확인. 타이머 기능 정지. 원격 수신부 파괴. 안전합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대원들이 서로 포옹했다. EOD 대장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민호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걸 썼을 뿐이에요. 별로 없다고요? EOD 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당신은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정은이 뛰어나왔다. 민호야. 엄마.
민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이정은은 아들을 꽉 껴안으며 울었다. 바보야, 정말 바보야.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해? 괜찮아요, 엄마. 저 멀쩡해요.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엄마 심장 떨어질 뻔했잖아. 민호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미안해요. 걱정 많이 했죠? 많이? 죽는 줄 알았어. 박도현이 다가왔다. 이 사장님, 민호 씨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이정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란을 피워서. 소란이요? 박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이 사장님, 민호 씨는 영웅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훌륭한 어머니고요. 감사합니다. 그때 계단에서 군복 입은 사람들이 내려왔다. 가슴에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국방부 사이버방위 사령부입니다. 선두의 선여군 중령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김민호 학생이죠? 네. 서지연 중령입니다.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저요? 서지연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6개월 전 국방부 공개 해킹 대회에 참가했었죠? 민호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상위 10%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죠. 11살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그냥 재미로 해본 건데. 재미로? 서지연은 웃었다. 그 대회 참가자가 3,000명이 넘었어요. 그중 당신은 278등이었어요. 11살로. 민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별로 잘한 게 아닌데. 아니에요. 충분히 훌륭해요. 서지연은 명함을 꺼냈다. 민호 씨,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우리 사령부에서 당신 같은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저 아직 어린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몇 년 후 당신이 준비됐을 때 우리는 기다릴게요. 민호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은 EOD 대장에게 물었다. 폭발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사 500지 원격 기폭 장치 타이머 복합형입니다. 제작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군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서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범인 추적은 신호 역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신호가 끊겼습니다. EMP 때문에 추적이 어렵습니다. 서지연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 씨, 혹시 신호 방향 기억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동쪽이요. 대략 2km 반경. 그리고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신호 주파수가 433.92mHz였어요.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네. 보통 433mHz 대역을 쓰면 소수점 이하는 랜덤인데 이건 정확히 92로 고정돼 있었어요. 서지연은 부하에게 지시했다. 433.92mHz 남동쪽 2km 반경. 모든 통신 기록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박도현이 물었다. 범인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이 정도 단서면 충분해요. 서지연은 민호에게 다시 말했다. 민호 씨, 혹시 기억나는 거 더 있어요? 신호 패턴이나 강도 변화 같은 거. 민호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신호가 3초마다 한 번씩 깜빡였어요. 마치 심장 박동처럼. 3초 간격? 네. 정확히 3초였어요. 서지연은 태블릿에 메모했다. 이 정보 매우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긴급 신호가 울렸다. 서중령님, 신호원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703호. 현재 기동대 출동 중입니다. 서지연은 재빨리 몸을 돌렸다. 출발합니다. EOD 팀은 폭발물 회수하고 민호 씨는
저도 갈래요. 민호가 말했다. 안 돼요. 위험해요. 신호를 추적한 건 저예요. 끝까지 보고 싶어요. 서지연은 잠시 고민하다 박도현을 바라봤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도현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 씨 의견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는 이정은을 바라봤다. 어머니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정은은 아들을 바라봤다. 민호의 눈빛은 확고했다. 민호야, 정말 가고 싶어? 네,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 서중령님이 계시잖아요. 괜찮을 거예요. 이정은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대신 꼭 조심해. 고마워요, 엄마. 서지연은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럼 가시죠, 파트너. 민호는 그 손을 잡았다. 네. 그들은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향했다. 검은 SUV가 대기하고 있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 건가?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검은 SUV가 강남 거리를 질주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민호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민호 씨, 긴장됩니까? 서지연이 물었다. 조금요. 당연해요. 나도 지금 긴장돼요. 중령님도요? 물론이죠. 범인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SUV는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 멈췄다. 이미 경찰 차량 5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기동대 대기 중입니다. 좋아요. 703호 포위 완료됐나요? 네, 중령님.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 모두 차단했습니다. 서지연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 씨, 여기서 대기하세요. 네. 위험해 보이면 즉시 차 안으로 들어오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서지연은 권총을 확인하고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민호는 차 안에 홀로 남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범인은 누구일까? 왜 회장님을 죽이려 했을까? 5분이 지났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703호 진입 완료. 용의자 확보. 저항은 없습니다.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민호는 숨을 내쉬었다. 끝났구나. 잠시 후 서지연이 한 남자를 끌고 나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안경을 쓰고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로 향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렸다. 서중령님. 민호 씨, 안 들어가 있으라니까요. 범인이요? 네. 김태훈 35세. 노바테크 코리아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이요? 3년 전 해고됐대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했답니다. 민호는 남자를 바라봤다. 남자도 민호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허무함이 담겨 있었다. 너 그 청소부 아들이구나. 남자가 중얼거렸다. 내가 3년 동안 준비한 걸 12살 애가 망쳐놨어.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민호가 물었다. 왜냐고? 남자는 비웃었다. 너도 알게 될 거야.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 하면 안 되잖아요. 죽이려 한 게 아니야. 공포를 주려고 한 거지. 공포요? 회장은 날 짓밟았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한테는 가족이 있었어. 아내도 딸도. 근데 해고되고 나니 모든 게 무너졌어. 집도 잃고 가족도 떠나고. 그래도 넌 몰라. 절망이 뭔지. 서지연이 남자를 끌었다. 그만하세요. 변명은 법정에서 하시고. 남자는 경찰차에 태워졌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저 사람도 한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텐데. 서지연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호 씨 괜찮아요? 네, 그냥 좀 복잡해요. 이해해요. 범인도 사람이니까요. 중령님은 어때요? 이런 일 자주 겪으세요? 자주요. 서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익숙해지진 않아요. 매번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계속 하시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민호는 서지연을 바라봤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뭐가요? 중령님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일. 서지연은 웃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어요, 민호 씨. 하지만 저는 아직.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서지연은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민호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큰 사건을 막았습니다. 민호는 그 손을 잡았다. 저도 배운 게 많아요. SUV는 다시 노바테크로 향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다. 높은 빌딩, 바쁜 사람들, 끝없이 달리는 차들. 이 도시 어딘가에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을까? 민호는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막을 수 있을까? 노바테크 본사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기자들, 직원들, 그리고 박도현 대표. 민호 씨. 박도현이 달려왔다. 범인 잡았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냥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도현은 민호를 로비 중앙으로 이끌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오늘 우리 회사를 구한 김민호 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호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다. 저 정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고요? 박도현은 웃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민호 씨.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민호 군, 어떻게 폭탄을 발견했나요? 무서웠나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민호는 당황했다. 너무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이정은이 군중을 헤치고 달려왔다. 민호야. 엄마. 이정은은 아들을 꽉 껴안았다. 수고했어, 우리 아들. 엄마도요. 박도현이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누가 말하든 어디서 왔든 진실은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호 군은 청소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옳았습니다. 오늘부터 노바테크는 민호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모든 직원, 협력사 그리고 방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직급과 직업, 나이와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다.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드디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하지만 민호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세상에는 아직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3주 후, 민호는 다시 노바테크 본사에 왔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 카트가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왔다. 민호 군 환영합니다. 보안팀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최태수는 이미 사직했다. 안녕하세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이렇게 환대받는 것이.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47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7층에 도착했다. 유리로 된 넓은 회의실이 보였다. 박도현이 손을 흔들었다. 민호 씨, 이쪽으로. 민호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테이블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서지연 중령, 정재훈 대리, 그리고 노바테크 회장. 민호 군이로군요. 회장은 70대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죽을 뻔한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냥이 아니야. 회장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박도현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민호 씨, 회사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 표시요? 네. 첫째, 대학 진학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장학금이요? 둘째, 어머니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급여 인상을 제안했고 어머니가 수락하셨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엄마가 정규직이요? 네. 그리고 셋째. 박도현은 웃었다. 민호 씨를 노바테크 명예보안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언제든 우리 회사 보안에 대해 조언해 주세요. 저 12살인데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지연이 말했다. 중요한 건 능력이죠. 회장이 박수를 쳤다. 축하하네, 민호군. 자네는 이제 우리 팀이야.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돼. 나는 이제 영웅이니까. 회의가 끝나고 민호는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다. 햇살이 빌딩 숲 사이로 쏟아졌다. 멋있죠? 정재훈 대리가 다가왔다. 네. 민호 씨, 그날 나한테 고마워요. 제가요? 왜요? 나도 처음엔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청소부 아들이라는 편견 때문에. 정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도 배웠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민호는 웃었다. 대리님, 그날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대리님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날 안 믿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둘은 잠시 침묵 속에서 풍경을 바라봤다. 민호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서. 어려서? 당신은 이미 수백 명을 구했는걸요. 민호는 생각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들어주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요. 대리님은 왜 이 일 하세요? 정재훈은 웃었다. 나도 옛날에 무시당한 적이 있어요. 지방대 출신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다짐했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럴게요. 해가 기울었다. 민호는 1층으로 내려갔다. 어머니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새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이제는 미화팀이 아니라 환경관리팀이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 민호야, 어땠어?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정은은 아들을 껴안았다. 응.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왜? 엄마가 저를 여기 데려와 줬잖아요. 엄마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이정은은 눈물을 닦았다. 바보야. 엄마는 그냥 너를 사랑했을 뿐이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둘은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석양이 서울을 물들이고 있었다. 오렌지빛 하늘 아래 민호는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이야기는.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다. 2025년 11월 10일. 오늘 나는 영웅이 됐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 나를 믿어준 박도현 대표님. 나를 도와준 정재훈 대리님. 나를 지켜준 서지연 중령님.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은 엄마. 나는 깨달았다. 영웅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서로 믿고 듣고 도울 때 만들어진다. 민호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으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을. 6개월 후, 민호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아침, 이정은은 도시락을 챙겨주며 말했다. 민호야, 학교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렴. 왜요? 유명해지면 힘들어.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민호는 웃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 그냥 학생이에요. 하지만 학교는 민호를 평범하게 두지 않았다. 야, 너 그 노바테크 사건 주인공이지? 진짜 폭탄 해체했다며? 사인 좀 해줘.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 뉴스 봤는데 완전 천재 같던데? 민호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최소한 여기선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점심시간. 민호는 혼자 급식을 먹고 있었다. 아직 친한 친구가 없었다. 여기 앉아도 돼? 한 남학생이 다가왔다. 안경을 쓰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응, 앉아. 나 김준서야. 너 김민호지? 응. 와, 진짜 신기하다.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민호는 웃었다. 나도 그냥 사람이야.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 어떻게 폭탄이 있는 걸 알았어? 배선이 이상했거든. 원래 있으면 안 되는 부품이 추가돼 있었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매일 보다 보니까. 준서는 감탄했다. 대박.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 너는 뭐 좋아해? 나? 그림 그리는 거? 준서는 공책을 꺼냈다. 거기에는 섬세한 만화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었다. 와, 진짜 잘 그린다. 그래? 고마워. 민호는 생각했다. 다들 각자 잘하는 게 있구나. 방과 후. 민호는 노바테크 연구실에 들렀다. 회사에서 민호를 위해 마련한 작은 공간이었다. 민호 씨 왔어요? 정재훈 대리가 반겼다. 이제는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네, 팀장님.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이번에 드론 신호 분석해 보려고요. 드론? 네. 요즘 불법 드론 사고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걸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정재훈은 감탄했다. 역시 민호 씨네요. 항상 한 발 앞서가는구나. 민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짰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2시간 후. 됐다. 화면에 드론 신호를 시각화한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와, 진짜 작동하네요. 정재훈이 놀라며 말했다. 이거 특허 낼 수 있겠는데요? 특허요? 네. 이 기술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 민호는 고민했다. 팀장님, 이거 무료로 배포하면 안 될까요? 무료로요? 네.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정재훈은 잠시 생각하다 웃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역시 민호 씨답네요.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는 더 넓은 투룸으로 이사한 상태였다. 엄마 다녀왔어요. 어서 와. 저녁 준비했어. 식탁에는 따뜻한 찌개와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특허 얘기 나왔어요. 특허? 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요. 이정은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네. 엄마, 그런데 저 그거 무료로 배포하고 싶어요. 왜?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거요. 이정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호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뭘? 남을 돕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정은은 눈물을 닦았다. 맞아. 엄마가 그랬지. 밤.
민호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저 사람들 중에도 나처럼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민호는 생각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줄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서지연 중령이었다. 민호 씨 잘 있었어요? 네, 중령님. 잘 지냈어요. 오늘 연락한 건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부탁이요? 다음 주에 국방부에서 청소년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민호 씨가 강연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요? 강연을요? 네. 청소년들에게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민호는 긴장됐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당신은 이미 증명했잖아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고마워요, 민호 씨.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다시 밤하늘을 바라봤다. 강연이라.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민호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강연 메모. 나는 특별하지 않았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세상을 바꿨다. 전하고 싶은 말. 너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나이, 출신, 직업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진실과 용기다. 그리고 서로 듣는 것이다.